썸남을 보고 반가웠다가 그 옆에 있던 사람은 아빠? 17이 무슨 일로요? 그게 그녀의 짝사랑 법인의 비주얼 보러? 아니요? 한승조 선생. 한승조라면 이 회사 엘리트. 기분 좋아진 아빠. 법인 비주얼 보러 아니야. 한승주 회계사. 아빠 아니라고. 사실 거대 은행장의 딸이었던 연아. 그녀가 지금 좋아하는 사람은 타요. 5년차 말단 직원이 슈퍼카를 타? 아, 문이 위로 열리는구나. 이 차는 뭐예요? 내 차 중에 제일 빠른 차예요. 내 차 중에? 연하쌤. 결국 나 줄 거 또 있는데. 완전 취한 썸녀가 주려는 건 갑자기 데스노트 같은 걸 적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적힌 이름은 이찬주. 이천주. 상하그룹 이찬주 회장이 HK 사모펀드 LP 중에 한 명이래요. 영상을 끝까지 보면 알게 되는 엄청난 비밀. 호우쌤이 지난번에 궁금해했잖아요. 확실해요? 어떻게 알아냈어요? 치밀한 전략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한 회사를 살려야만 하는 호우가 급히 찾는 상사는 여기 있는 줄도 모르고 계속 찾았네요. 깜짝 놀라는 호우의 스승 연아. 날려? 네, 질문이 있는데요. 내가 아니라 사수를 찾은 거였네. 은근슬쩍 뭔데요? 질문이. HK 사모펀드는 왜 바로 적대적 M&A를 하지 않고 스마테크를 회생 법원에 보내려는 거죠? 뜸들이는 사냥꾼처럼. 번거롭고 스마테크를 손에 넣는데도 훨씬 오래 걸릴 텐데. 사실 아니 모르는 소리하고 앉았네. 뜨거운 줄 모르고 덥석 집어먹었다가 입천장 딜 일 있어? M&A가 뭐야? 그 회사가 갖고 있던 책임 일체를 전부 따먹겠다는 건데 만약 장부에도 없던 채권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나 이 회사한테 받을 거 있으니까 당장 내놔 해버리면 난감해지는 거죠. 한마디로 독이 든 성배. 이라도 들어오면 더 큰일이고 거기다 세금 체납까지 있으면 게다가 남의 회사를 먹었네 어쨌네 욕이나 신나게 먹지. 이거 본전도 못 찾는다니까. 하지만 근데 독을 뺄 수만 있다면 이게 회생 법원에만 딱 들어갔다 나오면 한 방에 교통정리가 되는 거죠. 먹기 좋은 먹잇감이 되는 건데 회생 법원이 왜요? 이 회사가 다시 살아나길 진심으로 바라니까요. 네 잘못 전부 리셋해 줄 테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잘해보라는 응원? 근데 그런 선의를 누군가 서비스처럼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단 거네요. 마치 이건 세탁소처럼. 사실 며칠 전 한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회사를 살릴지 죽일지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 호우는 반드시 투자자들을 설득해야 했는데 보고서에 밝힌 바와 같이 연간 진행되는 주택건설 중 10분의 1만 본 기술을 활용한다고 해도 소마테크가 지산은행에 진 빚을 갚을 수 있는 부채 상환 여력은 충분해집니다. 그런 점에서 자생 가능성이 높은 소마테크를 회생에 보내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소마테크가 가진 3D 프린팅 기술에 힘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회계법인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가 아닙니다. 우리 클라이언트한테 이득이냐 손해냐 그걸 따지는 데지. 이 보고서대로면 제작 단계별로 추가 자금 투입이 불가피한데 결국 돈을 더 빌려주면 제품 만들어서 팔겠다 이거 아닙니까? 딴지 플러스 1. 우리 클라이언트 지산은행은 소마테크에 추가로 돈을 투자할 마음이 전혀 없는데 지금까지 꿔준 것도 못 갚아서 여기 앉아있는 거 잊었습니까? 팩트 폭행. 문제는 더 무서운 언니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끝입니까?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은 있지만 얼마에 얼마나 팔지 구체적인 계획도 근거도 없는 보고서. 남의 돈으로 사업해보겠다는 이런 형태를 암묵적으로 양산하는 게 범죄라면 3, 2, 1. 이건 거의 살인죄죠. 듣기만 해도 오금처리는 말을 하는 HK 사모펀드 조이스장. 이 사업을 하려면 도대체 얼마의 돈이 묶여 있어야 하는지 현금 유동성에 대한 검토도 없이 무작정 살려달라는 건가요? 피도 눈물도 없는 마지막 펀치. 이거 살려달라고 하는 거 습관이네. 기술밖에 모르는 장인, 세상 물정 모르는 오너 리스크를 부담하고 왜 굳이 소마테크를 도와줘야 하는지. 논리로 호우의 바람을 완벽하게 짓밟아버리는 조이스장. 전에 없던 신기술? 바라는 거 칭찬이에요? 지금 호우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소마테크를 살릴 돈입니다. 이 상황이 누구보다 소름 끼치는 건 테일회계법인의 부대표 한재균. 회계건설 한 번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아주 오래전 저 싫어하시는 거 알지만 기술만 믿었던 헤비건설.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아버지한테 전화 거라. 그 결정은 합당한 것이었다고. 그렇게 과거 똑같은 상황에서 소마테크처럼 투자받지 못한 채 망해버린 헤비건설 사장의 딸이었던 장지수. 부대표님! HK 사모펀드가 소마테크를 인수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었으면 가져야죠. 안 그래요, 부대표님? 뒤통수가 얼얼한 재균. 한편 사실 헤비건설에서 친가족처럼 지냈던 둘. 누나, 너 여기 왜 있는 건데? 어떻게 된 거야? 그동안 왜 숨어 있었던 건데? 나중에 지금 할 말 없어.
그 사이 완전 멘붕에 빠진 재균과 형우. HK 사모펀드 조이스가 헤비건설 장인호 사장의 딸이라는 겁니까? 헤비건설 케이스랑 닮은 소마테크를 지선으로 직접 죽여서 뺏어가겠다고 찾아온 거겠지. 조이스장이 되어 나타난 지수의 모습에 당황한 건 호우, 승조도 마찬가지. 흔적도 없이 사라지더니 이렇게 나타나네 장지수. 나랑 아는 사이인 거 너는 언제 알았어? 애인 사이였던 승조. 와인 마시던 날 사진 봤어요. 누나 저대로 들 거 아니죠? 하지만 여긴 정글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겠어요? 당연히 일하러 왔죠. 영원한 적은 없죠. 부대표님과 헤비건설 장인호 사장 그리고 저와 한승조 회계사 일 때문에 이러시는 거라면 실망이네요. 예전에 저한테 그러셨던 것처럼 저도 비즈니스일 뿐입니다. 하지만 의심스러운데 다른 데도 아니고 무려 S급 투자 회사. HK 사모펀드라니 사람 놀래키는 재주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다른 클라이언트들이랑 똑같이 그렇게 대해주세요. 넓은 마음으로 호주머니에 손도 넣고 아주 편하게 깔보려던 그때 그러죠. 깍듯하고 정중하게. 갑이 완전히 뒤바뀐 상황. 뭐 어려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재규는 절대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반면 조이스장도 만만한 상대는 아니었죠. 조이스장이라면 우리 회계법인 홍콩지사 사람들도 잘 알지. 차 심부름 알바부터 시작해서 불과 몇 년 만에 C레벨까지 올라간 거라던데. 한마디로 독종. Is there really a need for all this? 그때 들고 온 고가의 물품들. It's Ricardo. Please. Those are the only three left in this world. 수백억은 할 작품이지만 What the hell are you doing? There is only one now. And I can ask whatever I want. 이 말도 안 되는 걸 해낸 거 보면 얼마나 독하게 살았겠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지수. 근데 서울 본사에 뭔 일 있어? 오늘따라 조이스장에 대해 묻는 사람이 많길래. 이건 분명 아버지 재균입니다. 된 것 같은데. 지수 들쑤시는 거 이제 그만하시죠. 그 아이가 그렇게 배포가 있는 줄 알았으면 지금보다 모양새가 훨씬 좋았을 텐데. 그 말은 꼭 제 짝으로 지수는 안 되는데 조이스는 된다는 뜻으로 들리네요. 사람이 달라졌으면 그만큼의 대우도 달라져야지. 지수를 만만하게 보지 않겠다는 무서운 말. 여기 있는 줄도 모르고 계속 찾았네요. 그렇게 호우는 굳이 소마테크를 회생법원에 보내려는 이유를 알게 되는데 그래서 탐나는 회사가 있으면 일부러 회생해 보내려고 작전을 피는 놈들도 있어요. 대출 없이 사업하는 회사는 없다 보니 은행만 잘 움직이면 뭐 회사 하나 휘청하게 만드는 건 일도 아니니까 조용히 기다리다 회사가 쓰러지면 그때 깨끗해진 먹잇감을 집어삼키는 거죠. 한마디로 지산은행과 HK 사모펀드는 회생 절차 후 소마테크를 먹으려는 것. 그때 울린 전화 한 통. 네 대표님. 회계사님, 큰일 났습니다. 호우보다 먼저 움직이고 있었던 지산은행과 테일에게 법인. 재료 손질 끝났더래. 이제 요리만 하면 되니까 마음 편하게 한잔하자고. 아이 우리 신프로 말 맞다나. 조이슨가는 그 여자가 마음 바꿔서 틀어버리면 문득 곤란하니까. 만에 하나 딴 손님이라도 받으려면은 빗작업은 해놔야 우리도 안심이 되지. 지산은행에서 소마테크 마이너스 통장 막은 거 들으셨어요? 소마테크 돈줄을 막아버린 지산은행. 직원들 월급 나갈 돈이 묶인 거라던데. 직원 월급 못 나가면 회생 요건에 충족되는 거잖아요. 그럼 지수 누나가 마음 고쳐 먹어도 소마테크가 딴 데 팔릴 수도 있다는 뜻 아니에요? 계속 이러고 손 놓고 있어요? 하지만 승조에게도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지금 소마테크를 살릴 유일한 방법은 신규 자금 투입밖에 없어. 근데 그 큰 돈 어디서 구할 거야? 이미 늦은 상황. 시장엔 벌써 지산은행이 소마테크 손질했다는 소문이 돌고도 남았을 텐데. 사실보다 무서운 게 입소문. 너도 인정할 건 인정해. 우리가 내린 답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 왜냐하면 숫자가 아니래잖아. 그놈의 숫자. 아직도 숫자가 진리고 모든 걸 대변한다고 생각해요? 질 때 지더라도 끝까지 해볼 만큼은 해봐야죠. 회계사님이 헤비건설을 어떤 식으로 포기했을지 안 봐도 알겠네요. 급히 소마테크로 향한 호우. 거기서 기름통을 든 사장과 마주치는데 매니저 지켜가시고 정말 좀 들어보세요. 네? 지산은행 그것도 싹 다 불질러 버리고 얼른 비키라고! 살만하면 죽는 날 받는다더니 어디 똑똑한 회계사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제가 잘못한 겁니까? 제가 잘못한 거자고요. 어떤 과정도 없이 바로 회생에 넘겨버린 부당한 일. 하지만 호우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조이스장 때문에 마음 불편한 건 알겠는데 염려할 일은 안 생길 테니 조금만 마음 놓지. 사실 헤비건설 폐업에 가장 큰 공로가 있는 형우 입장에선 조이스장의 등장이 불편했던 건데 반면 안심하는 재균. 왜냐하면 HK Private Equity left Joyce in charge of the Somatech purchase because she's in Korea. 한마디로 우연이라는 것. Sale accounting firm is in luck because Joyce happens to be our top manager.
What we're expecting and hoping for with this purchase is a win-win result for both our firms. 더블 체크까지 끝낸 상황. 다른 속셈이 있었으면 진작에 액션을 취했겠지. 이러고 가만히 있었겠나. 일단은 우리도 가만히 지켜보자고.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형우. 사실 Scale accounting firm will think that you were assigned to their account through pure coincidence while handling the restructuring. We're not interested in anything else, as long as you get good results for us. But hurry back. Don't forget you have your man here waiting. 남자? 할 말 없다고 했잖아. 줄 게 있어, 누나. 호랑이가 사냥꾼 손에 왜 죽는지 알아? 가죽 때문에. 그렇다면 소마테크의 가죽은? HK 사모펀드가 소마테크를 왜 갖고 싶어 하는지 생각해봤는데 결국 원하는 건 소마테크가 아니라 가죽인. 소마테크가 가진 기술이었어. 사냥꾼이 원하는 게 호랑이 목숨이 아니라 가죽인 것처럼. 그렇다면 그 가죽을 포로로 잡는다면? 단 몇 시간 만에 건물 외벽 하나를 세울 수 있는 이 노즐 설계도. 여기 엔터키만 누르면 그 즉시 전 세계에 오픈 소스로 뿌려질 거야. 뭐 하자는 거야? 자폭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호랑이가 자기 가죽을 스스로 벗겠다잖아. 살고 싶어서. 특허 기술이 없는 소마테크는 탐낼 이유가 없으니까. 호우의 벼랑 끝 전술. 기술을 갖고 싶으면 생각을 바꿔. 회생에 보내서 강제로 뺏을 게 아니라 투자자가 되면 되잖아. 하지만 전혀 흔들리지 않는 조이스 장. 싫은데. 뭐? 이 설계 도면을 인터넷에 무료로 뿌리면 아이러니하게도 네 말대로 소마테크는 가질 필요 없는 빈 껍데기가 되겠지. 그럼 투자자도 좋지 않을 텐데. 근데 왜? 전례를 남기는 건 곤란하니까. 자폭 협박으로 소마테크가 살아남았다는 소문이 돌면 너도 나도 따라하겠지? 그걸 수습하는 거보다 이런 거 생각해낸 소마테크를 없애버리는 게 더 쉽지 않겠어? 완벽하게 반격당한 호우의 전략. 아는 누나 스케일 한번 크네요. HK 사모펀드 조이스장이랑 그런 사이라니. 누나한테 잘난 척은 다 해놨는데 소마테크 살릴 방법도 없고 기분 참 무지네요. 우리가 회계사지 해결사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매번 방법을 찾아요? 그때 뜻하지 않은 힌트. 전당포에 시계 맡기는 것처럼 기술 맡겨놓고 누가 돈 좀 안 꺼주나? 전당포. 왜 그 생각을 못하지? 갑자기 두뇌를 200% 회전시키기 시작한 호우. 왜 이래요? 뭐예요? 덕분에 찾은 것 같아요. 어머. 진짜 고마워요. 하지만 회생 절차에 들어간 지산은행. 이제 회생법원에 제출만 하면 소마테크도 끝이네요. 아니죠. HK의 사모펀드로 다시 태어나는데 이제 시작이죠. 아, 그게 그렇게 되나요? 이제 남은 건 소마테크를 먹는 일. 한승조 회계사 어머니가 돌아가신 사이에 한재균 부대표가 헤비건설 보고서를 바꿔치기 하라고 시켰어. 진실을 알려준 호우. 지산은행은 모른 척 그걸 묵인했고. 그때처럼 이번에도 묵인을 통해 회사를 통째로 먹어치우려는 지산은행. 그런데 아니 무슨 헛소리야? 아니 소마테크가 대출금을 일시 상환했다니. 돈을 갚아버린 소마테크. 아니 오늘 내일 하는 회사가 그 큰 돈 어디서 다 갚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누가 돈을 갚아준 걸까요? 저 태일 회계법인에서 왔는데요. 테일 회계법이냐면 아까 다녀가셨는데요? 네? 소마테크 자금난 해결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맞는데 뭔가 이상한데. 어떻게 아셨어요? 그 건은 승인 떨어져서 방금 전에 이미 돈이랑 관련 서류 받아가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태일 회계법인에서 나 말고 누가 호우보다 먼저 움직인 사람. 소마테크가 지산은행에 진 빚은 바로 한승조. 15시 40분을 기해 전액 상환 완료했습니다. 깔끔하게 사라진 부채. 이렇게 되면 지산은행은 닭 쫓던 개신세. 아니 이게 어떻게? 지산은행은 소마테크를 회생해보낼 채권자 자격을 상실했고 테일 회계법인은 소마테크를 팔아넘길 명분이 사라졌다는 뜻이 되겠죠. 한재균 부대표, 지금 상황이 뭔지 설명 좀 해주시죠. 같은 테일 회계법인 회계사들끼리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말씀 좀 해보시죠, 한 부대표. 이번엔 아들에게 제대로 당해버린 재균. 소마테크에 돈 빌려줄 은행이 없었을 텐데. 네가 아주 애 많이 썼더라. 어떻게 돈 빌려준다는 데가 한 군데도 없을 수가 있지. 사채라도 끌어봤다는 거냐? 팔았어요. 소마테크 특허. 호랑이 가죽을 팔아버렸다는 말? 특허를 팔자뇨? 아예 팔자는 게 아니라 잠깐 동안만요. 특허판 돈으로 일단 은행빚부터 갚고 위험에서 벗어나자는 겁니다. 물에 빠졌을 땐 손에 든 걸 놔야 물 위로 다시 떠오를 수 있지 않을까요? 특허는 회사 사정이 나아지면 그때 다시 사오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소정의 이용료만 내면 원래 소마테크가 갖고 있던 특허 기술도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고요.
언제든지 특허를 다시 살릴 수 있다? 내가 아무리 세상 물정 모른다지만 세상 천지 어떤 미친놈이 그런 남 좋은 일을 시켜준답니까? 회계사로 살면서 돈 가진 쪽이 손해나는 비즈니스를 하는 걸 한 번이라도 본 적 있나? 특허를 도로 사갈 수 있는 그런 우선권까지 줘가면서 누가 그런 거래를 한다고? 우리나라 기술이 외국으로 그것도 작당 모의로 헐값을 팔려가는 건 국가적 손실이고 망신이니까요. 그런 것이 있죠. 그런 걸 특허청이 가만두고 볼 리가 없죠. 바로 특허청. 특허청? 세일 앤 리스펙. 보통은 부동산을 팔면서 그걸 다시 임대에 쓰는 걸 말하지만 소마테크 경우엔 땅이 아니라 특허라는 게 다르긴 하죠. 조이스 장을 보곤 기술만 아는 장인, 세상 물정 모르는 오너 때문에 누군가 피눈물 흘린다고 했습니까? 적어도 내 클라이언트한테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실수는 한 번이면 족하니까. 헤비건설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건 막아야만 했던 승조. 지수야. 소마테크 하나 살렸다고 있었던 일이 없어지진 않아. 부동산이나 쓰던 세일앤 리스펙을 특허권에 놀라운 전략. 거기까지 제가 생각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어쩌겠나. 자식놈이 유능한 걸. 그때 재균이 마주한 가장 큰 적. 안녕하세요. 한재균 부대표님. 오랜만에 회사에 복귀한 감사 파트 부대표 승현. 오랜만이네요. 병가를 내셨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그 쉬시는데 방해되실까 제가 찾아뵙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한재균 부대표님의 배려 덕분에 제가 자리를 털고 일어났나 보네요. 회사에는 어쩐 일로? 자리 보전도 접었는데 돌아와야죠. 원래대로. 정식 출근 전에 잠시 둘러볼 겸 나왔는데 선빵 날리는 승현. 어째 내 사람 몇이 보이질 않네요. 강현 선생도 갑자기 그만뒀다고 하고 무책임하게 그럴 친구가 아닌데 혹시 승현의 수종 며칠 잘려나간 상황. 아시는 게 있을까요? 저는 잘 하긴 딜 파트 분들이 우리 감사 파티 일을 아실 리 없겠죠. 승현의 감사 파트와 재균의 딜 파트는 묘한 경쟁 관계였는데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흐트러진 기강은 제가 바로 잡도록 하죠. 곧바로 공격 준비에 들어가는데 한재균 부대표의 VIP 클라이언트가 어딘지 알아봐요. 내 손목을 잘랐는데 나도 팔다리쯤은 잘라줘야 답례가 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그 사이 재정비에 들어간 호우와 승조. 근데 너 지수한테 가서 협박했다며. 설계도 무료로 뿌리겠다고. 양아치냐? 양아치. 말이 너무 심하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나 뭐. 어쨌든 이겨서 다행이네요. 누나도 찾고 스마테크는 회생에 안 가도 되니까. 들뜨지 마. 이 비정한 세계에선 지금이야 이렇게 넘겼다지만 다음번엔 네 손으로 직접 소마테크를 회생에 보낼 수도 있는 거니까. 에이, 무슨 그런 악담을. 그게 백예사니까. 애초에 소마테크가 워크아웃에 가게 된 건 방만한 경영 때문이었어. 또 그러지 말란 법이 없잖아. 사람 쉽게 안 변하는 것처럼 회사도 쉽게 안 변하니까. 회사도 사람과 다르지 않았죠. 백예사는 어려움에 처한 회사를 구해주는 사람이 아니야. 돈이 있어야 할 곳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이지. 그때 다녀왔습니다. 비켜요 비켜 다쳐. 내가 재환쌤 혜원쌤 것까지 한 방에 다 쓸어 왔어요. 완전 고맙죠? 제가 가서 받아도 되는데요. 이것들 보소. 나 뉴스텝 때 케이스 끝날 때마다 이 문서 보관함 정리하는 거 진짜 싫었거든요. 그때 결심했어요. 나중에 난 뉴스텝 안 힘들게 해야지. 이거 사내 연애 징조인가? 근데 아까 전당포 간다던 건 잘 해결됐어요? 네, 덕분에 이겼어요. 누가 한 발 더 빠르긴 했지만 네? 누가요? 어떤 놈이요? 있어요. 어떤 놈. 한편 테일에게 법인엔 전쟁이 벌어지기 직전이었는데 우리 계획이 어디서 센 거죠? 일단은 계획대로 우리 쪽 금감원을 총동원해서 지산은행을 압박하도록 하죠. 감사 파트가 이대로 지산은행 외감을 따내는데 성공하면 저희 딜 파트는 지산은행 업무에서 즉시 손을 떼야 됩니다. 매출 타격 추정치는 최근 1년 기준 100억 정도지만 지산권에서 파생된 부실자산 양수도 업무도까지 합치면 연간 300억이 넘는 손실입니다. 감사 파트 승현이 돌아오자마자 딜 파트 재균의 고객을 뺏어가려고 했던 건데 남의 밥상에 지분 주장을 해. 어디서 못 배워 처먹은 짓거리입니까? 누가 니네 밥상 먹겠대? 우리 밥상 우리가 따로 차려 먹겠대잖아. 그러니까 니들 거 차린다고 우리 밥상 엎어버리면 그게 그거지. 시? 너 몇 사본이야? 어우야. 몇 학번이야 이 새끼야? 내가 너보단 높은 거 같은데. 아 네. 저러다 싸움나는 거 아니에요? 벌써 하고 있잖아요. 밥그릇 싸움. 왜냐하면 성과급이 달려있으니까 다들 예민할 수밖에. 조금 있으면 성과평가가 나오는 거고요. 성과평가가 나와야 등급에 따라 성과급이 차등 지급되니까. 성과평가. 한마디로 진급과 보너스. 숨막힐 정도로 치열한 그들의 싸움이 시작된 건데
지산은행 관련 릴레이션십 체크를 위해 바쁘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 문제가 될 만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간 딜파트가 지산은행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누구보다도 충분히 아실 만한 분께서 지산은행을 뺏겠다라고 하신다면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뺐다뇨. 저희는 지산은행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해보란 금감원의 권고대로 정당한 영업 활동을 했을 뿐인데요. 영업 활동? 회계법인이 회계법인의 근본이자 근간이 되는 감사 업무를 하겠다는 게 비웃음 살 일은 아닐 텐데요. 지산은행 감사 이럴 땐 성과를 건드려야죠. 그거 하면 얼마를 받습니까? 뭐라고요? 딜파트가 지산은행 컨설팅 피로 받는 게 1년에 300억, 2년이면 600억인데 감사 피로 그만한 돈을 벌어올 수 있냐고요. 한마디로 딜파트가 돈을 더 번다는 말. 영업이라는 게 지 스스로 혼자 저절로 익어서 떨어지는 감인 줄 압니까? 스스로 내놓을 때까지 이 두 손으로 그 나무 기둥을 붙잡고 사정없이 뒤 흔들어 대야 겨우 한두 개 내 앞에 떨어질까 말까 하는 건데 한재균 부대표님. 우리 300억도 그렇게 모아온 건데 어디 한번 해보시죠. 그 좋아하는 회계사 품이랑은 거리가 멀 텐데. 기선제압을 하는 재균. 최근 1년간의 테일 회계법인 매출 비중 현황입니다. 테일 회계법인 전체 매출의 42%가 딜파트, 34%가 감사 파트, 그리고 나머지가 텍스 파트입니다. 그럼 감사 파트가 지산은행에 외감을 가져가면 감사 파트 지분은 좀 늘지만 회계법인 전체 매출 파이가 확 줄어든다. 뭐 이 말이구만. 그것도 1년에 300억씩. 무려 300억의 손해를 메꿔야 하는 건데 검은 고양이가 흰 고양이보다 쥐를 더 잘 잡는다는 걸. 관심도 없는 회계 투명성보다 눈앞에 있는 배당금을 물게 돼 있지. 그렇다면 주인은 흰 고양이보다 쥐를 더 잘 잡는 검은 고양이가 더 마음에 들 수밖에 없겠죠. 아직 끝낸 건 아니니까요. 감사 파트가 분발해서 딜 파트 수고를 꼭 덜어드리지요. 농락 모드. 한 살이 많은 식구끼리 누가 더 벌면 어떻습니까? 같이 잘 살면 그만이죠. 하지만 물러설 생각이 없는 승연. 사람 마음이 어디 그래야 말이죠. 맞벌이 부부도 더 많이 버는 쪽이 목소리가 큰 법인데. 그렇게 1차전은 딜파트의 승리로 끝난 상황. 한편 묘한 표정으로 엘리베이터 안을 살피는 연하. 10층이 무슨 일로요? 그게 비꼬는데 거기는 비주얼 보러? 아니요? 아이 승조 선생 오늘 외근 아니셨나? 오래전 승조에게 관심 있던 연하를 놀리는 호우. 회실에서 봬요. 법인 비주얼 보러 아니야. 한승주 회계사. 아빠 아니라고. 사실 지산은행장의 딸이었던 연하. 한편 뜬금없이 카페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매각딜건을 가져온 조이스장. 프랜차이즈를 파는 거라면 다른 회계법인도 많았을 텐데 굳이 빨리 처리하고 싶어서요. 쓸모 다한 물건 계속 쥐고 있어봐야 쓰레기밖에 안 되니까. 슬쩍 발을 빼려는 재균. 이런 일처린 테일 회계법인이 제일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는데 예상보다 빨리 팔아주시면 수입료 2배 드리죠. 따블을 싫어할 사람은 없죠. 나는 빨리 팔고 싶고 부대표님은 빨리 벌고 싶고. 그런가요? 이 방에 손해보는 사람은 없단 얘기예요. 감사 파트와의 경쟁이 심한 상황에선 재균에겐 좋은 기회였죠. 그렇게 조이스장의 제안으로 케이크빈 매각딜 작업에 들어간 테일회계 법인. 케이크맨 매각딜 PT에 앞서 말씀드린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나눠드린 자료 한번 보실까요? 그 사이 승연을 만난 승조. 심혈관 질환이 있는 환자가 커피 마셔도 돼요? 그럼 막 나가시네. 말버릇하고는 예의 실종한 우리 한승조 못 본 사이 더 멋있어졌네. 우리 안부 대표님은 못 본 사이에 더 용감해지셨던데 말도 섞이시라는 한재균 부대표한테 싸움을 다 거시고. 열받게 하잖아. 생떼 같은 내 새끼들한테. 부럽다 감사 파트. 또 이참에 거기로 옮겨볼까? 먼저 시작한 건 한재균 부대표거든 내가 아니라. 갑자기 인생 명언을 쏟아내는 승연.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 말고 안에 숨겨진 행동의 동인까지 파악해야 실체가 보이고 큰 그림 그릴 수 있다고 내가 너 뉴스텝 때부터 누누이 얘기하지 않았니? 아무튼 딜파트가 딱 제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잔소리 곧바로 손절치는 승조. 농담이에요 농담. 딜파트 하니까 뉴스텝 중에 아주 재밌는 친구 하나 있더라. 혹시 장호 만나셨어요? 뜨끔. 갑자기 불러서 놀랐나 보네요. 감사 파트 안승현이에요. 됐자니 강현 선생이 피플즈 엔터의 의견 거절 주게 만들고 회사를 나가게 만든 장본인이 여기 장호 선생이었다고. 그게 그럴 만한 명분이 있었을 테죠. 다만 내가 용서가 안 돼서요. 과거 승연의 수족을 나가게끔 한 후 장호 선생이
태일 회계법인을 나가줬으면 좋겠어요. 책임을 지라는 말을 했던 건데 한편 라이벌 승조가 승진하는 꼴을 보고만 형우. 사실 승진한 이유는 착각하지 마라. 네 놈이 이뻐서가 아니라 분란의 싹을 자르려고 널 승진시키는 것뿐이니까. 네가 부실 채권 비싸게 판 걸로 은행을 움직인 것까지 내가 뭐라 않겠다만 시니어 매니저 따위가 감히 디렉터 하나 등신 받는 걸 다른 회계사들이 알면 저 하나 때문에 태일 회계법인이 콩가루 될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한마디로 조직의 균형을 위한 조치였던 것. 뭐 승진하고 씹히는 편이 너한테도 이득일 텐데. 결국 그렇게 이상한 승진을 하게 된 상황. 그때 들어오란 말 안 했는데? 확실히 돈 좋아하는 회계법인이라 그런지 많이 벌어다 준 놈이 왕이네요. 부실 채권 비싸게 팔았다고 승진해. 이런 방도 주는 걸 보면 이 건물 책상 자리 하나가 2억이라던데. 와, 이 사이즈면 돈이 얼마야? 공인 회계사 때려치고 공인 중개사 하시려고? 그때 매각딜 회의 왜 안 들어왔어요? 관심 없어요. 매각을 한 사람이 지수 누나여도 그래도 관심 없어요? 그러면 얘기가 다르죠. 케이크빈 태일 회계법인 말고 딴 데로 가. 지수가 걱정되는 승조. 한직은 부대표랑 엮여서 좋을 거 없다는 거 알잖아. 더 이상 내 일에 관여 안 했으면 좋겠는데. 지수야, 내 말은 나 그때 장지수 아니라고 했잖아. 싸늘하게 돌아온 답. 엮여서 좋을 게 있는지 없는지는 두고 보든가. 피할 수 없다면 부딪혀야죠. 성민아, 케이크빈 내가 맡을게. 그렇게 조심을 했는데도 기어이 들어왔네. 기어이 들어왔어. 호우를 무시하는 동료. 분위기가 아주 싸늘한데 그때 들어온 건 케이크빈 매각될 PM을 맡은 한승조입니다. 회의 시작하자. 매각딜인데 실사를 이렇게 꼼꼼하게 하네요. 회계법인의 검증이 이 거래의 전제가 되니까 우리가 파는 게 보고서가 아니라 신뢰란 말이 왜 나왔겠냐? 딱히 신뢰를 파는 것 같지도 않던데. 뭐? 갑자기 마음 왜 바꾼 거예요? 아마도 누나 때문에? HK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정보가 없어도 뭐 보통 이 정도는 아닌데 비밀스러워야 되는 무슨 사연이라도 있나 보네요. 이상하게도 비밀이 참 많은 HK 사모펀드. 지수는 왜 하필 이런데? 거기도 사연이 있겠죠. 너 뭐 들은 거 있어? 알아내야죠. 이 돈 많고 수줍음 많은 양반들이 누군지부터. 궁금할 땐 스승을 찾아야죠. 사모펀드에 돈을 보낸 거면 LP를 말하는 건가? LP요? 전주 말이에요. 개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고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사람이라면 여러 명일 수도 있죠. 근데 뜬금없이 사모펀드 LP는 왜요? HK 사모펀드 LP가 누군가 해서요. 내 능력으로는 알 수 없는 게 참 많네요. 뭐라도 도와주고 싶은 연하.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주가 누군지 찾기는 어려울 거예요. 밖에 드러나는 게 싫어서 만든 게 사모펀드니까. 그때 건물 사이에 이 구름다리처럼 뭘 타고 들어가면 또 모르겠지만 과연 호우는 어떻게 알아낼까요? 그렇게 케이크빈 실사를 시작하는데 뭔가 이상한 승조의 표정. 낮에 뭐? 아니 아까 낮에 회계사님이 케이크빈 재무제표에서 발견한 문제요. 뭔가를 하는 표정. 아무리 봐도 계정 과목이 틀린 것도 아니고 금액 계상이 이상한 것도 아니고 뭐 수익성도 괜찮거든요. 네가 볼 때 괜찮으면 괜찮은 거겠죠. 너도 나랑 같은 전문가시잖아. 아니 뭐 1년차랑 10년차랑 같아요? 잠깐만요. 회계사님! 분명 승조는 뭔가를 숨기고 있습니다. 한편 고급 레스토랑에 나타난 연하. 보고되지 않은 이슈가 있습니다만 진태수의 흑역사가 하나 추가되었다는. 흑역사 아니고 재산. 얼마 전 소마테크를 먹지 못한 태수. 그리고 임마, 애비가 태수냐? 회생 물 먹었다며? 아주 아빠를 가지고 노는 연하. 그게 다 나중에는 임마, 응? 요즘처럼 회계사 되길 잘했다 싶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 아이고, 웬일이야? 친구 만날 시간이 없다. 잠잘 시간도 없다. 아, 사람답게 살고 싶다. 허구한 날 징징대더니. 근데 지금은 막 열심히 일하고 싶어져. 나 설마 철드나? 야, 그런가 보다. 그럼 철든 김에 은근슬쩍 선자리를 제안하는데 부장 판사님이 한번 보자고 하시는데. 아빠. 그게 지금은 단독 판사지만 나중에 큰 일을 도모하기에도. 이제 그렇게 번거로운 일 안 해도 돼. 아빠 내가 지금 매일 출근이 즐겁다고. 은행장 딸이 모범 직원이 된 이유는? 한편 냉동 창고에서 재고 확인에 들어간 후 재고 실사 힘들었죠? 냉동 창고라 많이 안 추웠어. 아무런 말 없이 살기 위해 곧바로 퇴근하는 호우. 친구들에게 보살핌 받는 호우. 그냥 조용히 해봐. 아, 그걸 놔두고 온지도 몰랐네요. 제가 내일 호우쌤 집 근처 지나는 길이에요. 지금 어딘데요? 호우가 걱정된 건지 곧바로 달려온 연하.
선배가 여자라고 얘기를 해줬어야지 친구야. 어서 와요. 그런데 호우에게 호감 있는 친구의 기선제압. 우리 호우 잘 부탁드려요. 우리? 아, 장홍호 선생이 뭐 워낙 잘합니다. 아얘 워낙 잘해서 얘가 이 지경이 될 때. 야! 회계사들 재고 실사 갈 때 정장 잘 안 입는데 특히 냉동창고 갈 땐 한여름에도 패딩이 필수거든요. 나 줄 거 또 있는데. 완전 취한 연하는 뭔가를 적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말인데 아빠, 나 뭐 하나만 두서없이 도와주면 안 돼요? HK 사모펀드 아시죠? 우리 아버지가 돈 많은 사람들은 다 아니까. 그건 왜? 이때다. 거기 LP가 누군지 알아봐주면 안 돼요? 청탁이야? 부탁이죠. 뭐 하려고? 연하에겐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 연애하려고요. 연애? 그렇게 얻어낸 꿀 정보. 제가 이거 알아왔어요.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부탁과 청탁을 섞어서. 거기에 적힌 이름은 이찬주. 이찬주. 상하그룹 이찬주 회장이 HK 사모펀드 LP 중에 한 명이래요. 악명 높은 이 회장이었던 것. 호우쌤이 지난번에 궁금해했잖아요. 확실해요? 어떻게 알아냈어요? 고맙죠? 안 고마워도 고마워야죠. 한편 밤늦게 형으로 어딘가로 데려가는 조이스장. 이쯤인가? 조이스장이 데려온 곳은 다름 아닌 장인호 사장이 죽은 데가? 헤빗건설 사장이 죽은 곳. 비난할 생각은 없어요. 회사 생활이라는 게 원래 연극 같은 거니까. 떠맡은 배역이 그런 거였겠죠. 거절할 힘도 없었을 거고. 그렇다고 용서한다는 말을 들으면 곤란하고. 소름 돋는 협박. 갚아요. 내가 죽이고 싶은 거 살려줄 수 있게. 뭘 어떻게? 돌아온 장지수의 복수는 이제 시작입니다. 한편 여러 일로 돈이 부족해진 상하그룹. 에라이 이놈아 새끼들아. 에라이 밥은 왜 먹냐 이놈 새끼들아. 상하빌리지 분양대금 들어온 거 있을 거 아니야. 급한 대로 일단 그거라도 땡겼어. 주상복합 지어봐야 아파트 분양대금은 건설비 또이또이고 마진은 상가에서 뽑는 건데 여기서 미스가 나서 상가가 미분양되는 바람에. 에라이 상하빌리컬 좀 있으면 시작도 나오니까 거긴 돈이 좀 올 거 아니야. 임상 3차를 실패하는 바람에 출시일이 미뤄졌다고. 이 새끼들이 이게 비싼 밥 처먹고 일을 하는 거야 마는 거야? 할 때마다 계열사끼리 하도 돌려막기를 하다 보니까 멀쩡한 데가 한 군데. 이게 누구 영장지르나 이게. 하지만 이럴 땐 믿고 찾는 곳이 있죠. 야 됐고 시사은행에다가 전화 넣어. 금방 쓰고 준다고. 200 아니 넉넉하게 500억 넣어달라고 그래. 500억을 무슨 500원처럼 말하는 이찬주 회장. 뭐하냐 빨리 전화 안 하고. 사실 지산은행에서 저희 전화를 안 받아서요. 손절. 전화를 왜 안 받아? 상하그룹 부채 비율 높다고 찌라시에서 하도 떠드는 통에 연락이 안 됩니다. 아버지 때부터 우리랑 거래한 세월이 얼만데 그깟 찌라시 하네. 감히 상하그룹 전화를 씹어? 새끼들 그냥. 종종종 걸어가더니 골프채로 갑질을 시전하던 그때. 회장님 괜히 그러다 지금까지 꺼온 거 한 번에 다 내놓으라고 하면. 생각해보니 이미 뒤바뀐 갑. 지산은행을 건드려서 좋을 게 없죠. 이찬주가 바보는 아닙니다. 안 된다는 소리만 짓거릴 거면 월급은 왜 받아? 은행 문 닫기 전에 뭘 내다 팔든 사채를 끌어오든 뭐라도 해야 될 거야. 돌아버린 이 회장. 맞아주고 싶지? 그래. 야, 그래. 빨리 나가 이 새끼들아.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그때. 아이 또 뭔데? 이 회장 앞에 나타난 건 다름 아닌 안승연? 이게 무슨 일이죠? 어쩌다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 호우. 갑자기 뭔가를 물어보는 재균. 케이크빈 매각딜. 자네 생각엔 뭘 해야 그걸 팔 수 있을 것 같나? 번뜩이는 호우의 아이디어가 탐났던 건데. 뭐 들어봐서 좋으면 내가 자네 성과 평가 점수를 올려줄 수도. 팀 전체요. 그러지. 케이크빈을 사가면 나중에 뭘 팔 수 있을지를 어필할 것 같습니다. 1+1 작전. 케이크빈을 사면 다른 걸 팔 수 있다. 돈을 쓰는데도 버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만들어야 지갑이 열리는 법이니까요. 케이크빈 브랜드가 가진 선한 이미지와 모객 효과가 필요한 상하그룹. 미분양 상가 때문에 골치를 썩는 오너가 집중 공략 대상이 되겠죠. 이를테면 상하빌리지 같은. 기가 막힌 더블 전략. 오케이. 그 프랜차이즈를 사면 상하빌리지를 팔 수 있다고? 부동산 매각만큼 빠르고 효과적인 것도 없지 않습니까? 아이 그것도 큰 거 팔 때나 그렇지. 상하빌리지는 상가 분양도 안 돼서 그거 팔아봐야 뭐 시멘트 값이나 건질래나? 아니 근데 두 분 여기서 이럴 시간들이 있으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상하빌리지를 제값 받고 파실 수 있게
상가 미분양 문제를 프랜차이즈로 해결하자는 겁니다. 아이 그 언제적 프랜차이즈야. 끝물에서도 끄트머리 지난 지 한참인데. 스테디셀러로 접근하면 충분히 생산이 있습니다. 결국 케이크빈이란 디저트 전문 브랜드. 이 회장님은 감사를 뭐라 생각하십니까? 감사요? 뜬금없이. 감사를 잘 한다라는 건 그건 또 뭔 것 같습니까? 아이 그거야. 이 회사가 잘못한 게 있나 없나? 제대로 탈탈 털었어. 뭔가 싸한 느낌이 든 이찬주 회장. 이 딜파트야 뭐 우리 일 잘한다 뭐 대놓고 이렇게 영업이라도 한다지만 이 감사 파트는 말입니다. 일 잘한다 하기도 애매하고 또 못한다 하기도 애매해서 같은 회계사로서 애로사항이 느껴지지 뭡니까? 뭔가 아차 싶은 찬주. 업계에서도 똑 부러지게 일 잘한다고 소문난 안승현 부대표도 그 모양이니 말 다 한 거죠. 뭐 기사 사업가 입장에서 감사란 당신한테 주어진 칼로 당신 목을 내리칠 수 있다 좋아할 클라이언트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긴 뭐 모르고 있다가 그냥 당하는 편이 그게 더 나을지도 모르죠. 마치 목이 달아날 것 같은 기분. 근데 케이크빈? 콩으로 만든 케이크인가 그게? 미끼를 물었다. 안승현 부대표가 이찬주 회장과 접촉한 건 어떻게 눈치챘습니까? 나올 때라곤 개꺼도 없는 인간이 저렇게 거듭먹거리는 데는 그 뭐 이유야 뻔하지. 안승현이 자기한테 감사를 맡기면 자금 문제를 해결해줄 은행을 연결해준다 했겠지. 나중에 통화하자고? 알았어. 어디까지 얘기를 했더라? 케이크빈을 싸면 다른 걸 팔 수 있다. 돈을 쓰는데도 버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만들어야 지갑이 열리는 법이니까요. 그 말한 호우는 시찰 중에도 머리를 굴리고 있는데 이렇게 미리 얼려놔도 괜찮다고요? 그래서 기술이고 특허죠. 이렇게 안에 놓으면 크리스마스 때 케이크 수요 감당 못해요. 그 냉각 기술이란 게 꼭 케이크가 아니어도 다방면에서 활용될 수 있는 대단한 거네요. 알아서들 쓰겠죠. 대표라고 하기엔 회사에 너무 정이 없어 보이는데 심지어 계약서 사인할 때까지 끝까지 잘 좀 부탁드려요. 우리 케이크빈 가맹점도 많고 진짜 괜찮은 회사거든요. 팔고 싶어 안달. 그런 좋은 회사를 왜 파시는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건 너 죽고 싶어 환장했어? 빨리 안 나와! 어디선가 들리는 이상한 소리. 못 나가! 또 누굴 죽이려고! 그러더니 밀어내기? 가맹점 밀어내기? 몸에 쇠사슬을 묶고 들어눕는데 나가려면 치고 나가! 분명 이 회사 문제가 있습니다. 한승조 선생님한테 보고해야겠네요. 마이너스 12%? 그럼 케이크빈 가맹점들은 장사를 할수록 손해란 거예요 지금? 알고 보니 케이크빈의 엄청난 이익은 가맹점에 피었던 것. 몸에 체인 감고 들어놓을만 했네. 어쨌든 계속 돈이 들어왔다 나가니까 가맹점주들 입장에선 진짜로 돈을 버는 건지 마는 건지 파악하기 힘들었겠죠. 2년은 지나야 결국 손해라는 걸 아는 거지. 아주 중요한 2년이란 숫자. 내가 그걸 어디서 봤는데? 케이크빈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이요. HK 사모펀드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2년이면 가맹점이 망한다는 걸. 그래서 우리 수입률 높여준 거구나. 빨리 팔아달라고. 몇 년 안에는 망할 회사였던 것. 숙주가 죽고 나면 그 피를 빨아먹던 기생충은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그 전에 팔아야만 했죠. 오늘 필드 나간대. 괜찮았고? 뭐 실사 그렇죠. 다른 이슈는? 업계 해야죠. 저한텐 중요한 매각딜이니까요. 이상하게도 밀어내기를 승조에게 보고하지 않는 호우. 나가봐. 하지만 몇 시간 전 가맹점 생존권 보장을 하면서 차 앞에 막 들어놓는데 와, 나 진짜 뭔 일 터지는 줄 알았다니까요. 밀어내기면 그럴만하지. 가맹점한테 물건 떠넘기면서 무조건 물건 사라고 강요했다며. 호우쌤이 한승조 선생님한테 얘기한다니까 무슨 말이 있겠죠. 호우는 왜 승조에게 보고하지 않은 걸까요? 호우쌤! 이따가요. 한편 호우의 설계대로 상하빌리지에 케이크빈을 입점할 준비를 하는데 케이크빈에서 판매될 디저트입니다. 한번 보시면 이게 그 콩으로 만들었다는 거 아니야? 하여튼 이게 여기 들어온다 이거야. 맞지? 혹시 호우가 성과에 눈이 멀어버린 걸까요? 그럼 내일 계약서 사인만 하면 케이크빈 매각되면 끝이네. 내일 상하그룹엔 같이 들어갈 필요 없어. 회장님 출장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별걸 다 하네. 웬일로 일 처리를 잘하고 있지? 마지막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계약이니까요. 정말 이상한 호우의 행동. 호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한승조 선생님한테 보고 안 했어요? 밀어내기 정황 확인한 거 호쌤이 얘기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해야죠. 언젠가. 이게 무슨... 언제요? 비행기 안에서 계약 다 끝나고 우리 다 확인한 거 아니었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이에요? 코난도 알 수 없는 호우의 생각. 사실 장호우 선생이 대일회계법인을 나가줬으면 좋겠어요.
선의에서 시작된 일이었다고 해도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뜻을 이루는 일 따윈 내가 있는 태일 회계법인에선 허락할 수 없어요. 한 번 더 허락하시죠. 뜻을 이루지 못한 선의는 의미가 없으니까요. 부대표님의 선의 제가 이뤄드리고 싶어서요. 그렇게 승현과 은밀한 거래를 했던 호우. 몰라요. 나라도 가서 얘기할 거예요. 누가 그러던데요. 회계사는 정의의 사도가 아니라고. 이게 정의의 사도식이나 필요한 일인가? 지극히 상식적인 거지? 엿드는 승조. 재무제표도 못 믿을 회사를 파는 건 인간적으로 아니잖아요. 회계사 믿고 거래한 사람 뒤통수 치잔 것도 아니고. 말 안 하는 게 요즘 네 특기냐? 오해하지 마라. 내가 있는데 니들이 온 거니까. 왜 말 안 한 건데? 실사 나가서 있었던 일. 그건 회계사님도 마찬가지 아닌가. 이미 알고 있었던 승조. HK 사모펀드가 K큐빈에 무슨 짓을 했는지 재무제표만 보고도 알았으면서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밀어내기라뇨? 우리 가맹점주들한테 강제로 물건 떠넘기는 그런 짓 안 해요. 매출이 전부 정상거래였다면 재무제표에 직접 드러나진 않아도 매출 패턴이라는 게 그려졌겠죠. 디저트 브랜드 특성상 계절과 프로모션에 따라 매출 양상의 변화가 있었을 테니까. 근데 케이크비는 이 매출 패턴 자체가 없어요. 누군가 인위적으로 끼워 맞춘 억지 매출이니까. 누굴 속이려고? 시도는 좋았지만 뜻대로 안 될 겁니다. 못 믿을 물건은 팔 수는 없으니까요. 단호하게 참교육하고 돌아선 그때 그쪽 클라이언트 조이스 장이 시켜서 한 거여도요. 한 푼이라도 더 건지고 싶으면 자기 말 들으라고. 믿을 수 없지만 이 모든 부정 뒤엔 지수가 있었죠. 지수 잘못 아니야. 사모펀드 엑시트 과정엔 흔한 일이고 실사 대상엔 포함되지도 않는 가맹점까지 회계사가 고려해야 될 의무는 없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딜한다고요. 뭐가 문제예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승조. 장호스럽지가 않은데? 알아서 잘하겠죠. 나도 같은 전문가인데. 이래도 승조에게 날리는 팩폭. 회계법인이 파는 게 보고서가 아니라 신뢰예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승조. 그때 동료에게서 무서운 정보를 듣게 된 승조. 해외 펀드가 한국 회사를 상대로 한국에서만 뱅글뱅글 돌면서 돈을 벌고 있다. 한국 돈? 한국 사람. 검은머리 외국인. 한국에서 번 돈이니까 합법적으로 그 돈은 한국에 머물러도 되고. 어쨌든 외국 국적의 돈이니까 여차하면 해외로 뺄 수도 있고.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음지에 숨겨둔 돈을 양지로 끌어낼 수가 있으니까. 그건 바로 돈 세탁. 여기에 숨겨진 거대한 음모. 드디어 다가온 계약 당일. 계약서 잘 챙겼죠? 멀리서 다가오는 슈퍼카. 타요. 였나? 뭐예요? 이찬조 회장 일정 바뀌었대요. 네. 아, 문이 위로 열리는구나. 홍우쌤은 이번 매각딜 성사되길 바랬던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승조 쌤한테 일부러 얘기 안 한 줄 알았는데. 제일 높이 올라갔을 때 떨어뜨려야 산산조각이 나니까요. 네? 차는 뭐예요? 내 차 중에 제일 빠른 차예요. 내 차 중에? 연하쌤. 급하게 한국을 떠나는 이 회장을 만나려고 왔지만 승객한테 급히 전해야 될 말이 있다니까요. 저도 말씀드렸는데요. 출국장 안에 들어가셨으면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이미 매각딜 도장을 찍어버릴 것 같은 태일회계 법인.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때 한승조 회계사? 한승조 회계사가 여긴 어쩐 일이야? 케이크빈 사지 마시죠, 회장. 뭐? 한승조 회계사도 그 말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이미 온 사람이 있다는 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오고 있는 호우. 호우쌤, 어떻게 저기서 나와요? 사실 재빠르게 긴급 요건을 발급받은 호우. 이찬조 회장님! 태일회계법인 회계사 장호입니다. 케이크빈 매각 딜이라면 지금 본사에서 그 계약 하지 마시죠, 회장님. 뭐? 회장님이 알고 계신 것과 케이크빈이 많이 다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얼마든 증빙 가능하고요. 아니 그럴 리가 있나? 한재균 부대표가 분명히 한재균 부대표는 몰랐을 수도 있죠. 알았을 수도 있고요. 몰랐다면 실수고 알았다면 기만인데 둘 중 어느 게 답이든 회장님께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방법을 재균에게 알려준 건 호우. 그리고 뒤통수로 친 건데 맛있는 케이크를 주는 사람보다 독이 든 케이크를 빼앗아 주는 사람이 더 대단해 보이는 법이다. 호우의 그물에 제대로 걸려든 재균. 부대표님. 호우의 완벽한 대치기. 한국 들어가는 대로 만납시다. 하던 얘기는 끝내야지. 너 일부러 공항까지 버팅기다 그런 건 아니지? 그게 효과적이었다면 그것도 계획이었던 걸로 하죠. 케이크빈 매각 대상에서 특허 기술은 빠져 있었다고요? 네. HK 사모펀드가 특허는 안 팔고 계속 갖고 있을 거라던데? 참 이상한 소리. 회사는 파는데 특허는 안 판다. 급하게 HK 사모펀드가 소유한 특허를 살펴보는데 이게 다 HK 사모펀드가 갖고 있는 특허라고요? 뭐 때문에 이렇게나 많이 특허가 필요했던 걸까요? 방패예요. 책임과 비난으로부터 지켜줄 방패. 이것만 있으면
비자금도 아무 문제 없는. 아니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의원님 지역구에 광역시에서 제일 큰 식품 제조회사가 있던데 그 회사에서는 얼마나 의원님께 정치 자금을 대고 싶을까요? 할 수만 있다면 의원님께 얼마 드리고 편의를 제공받는 게 훨씬 이득일 텐데 아마 방법을 몰라서 못하고 있는 거겠죠.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합법적이고 확실하게. 특허 사용료. 특허를 사용한 대가로 특허를 가진 사람한테 주는 돈이요? 아무 근거 없이 돈을 주고받으면 부정 청탁이고 뇌물수수지만 회사에 필요한 특허를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으면 그건 비즈니스니까. 뇌물을 특허 안에 숨기는 방식. 그래서 이게 방패다. 국가에서 허락한 독점권, 그게 바로 특허니까 합법적인 일감 몰아주기가 되는 거죠. 여기 있는 내용 참고해서 HK 사모펀드가 보유한 특허 전용 실시권이 지금 누구누구한테가 있는지 찾아봐. 그리고 이 특허권을 아드님께 드리면 증여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서 아버지 노릇도 한꺼번에 하시겠네요. 일석이조. 결국 이것도 다 내 자식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거니까. 이보성, 그의 정체는 상하그룹 이찬주 회장 아들이요. 박승준 결의미래당 원내대표 조카? 남영민, KNC 방송사장 사위요. 이런 방식으로 합법적인 틀 안에서 뇌물을 받아왔던 것. 그래서 나한테 원하는 게 뭡니까? 뭐 바라는 게 있으니까 이럴 텐데. 장지수는 특허를 모으고 있는 게 아니야. 사람을 모으는 거야. 그런 특허 뒤에 숨겨진 장지수의 거대한 전략. 부실펀드 담당자 인터뷰 어떻게 됐어? 40대 외벌이에 대출 많고 돈 들어갈 애들 있는 사람으로 뽑아요. 퇴로가 없어야지 말을 잘 듣지. 요즘에 보람 같은 거 누가 느낀다고. 그냥 돈이나 더 줘요. 네. 장지수는 정말 조이스장이 됐습니다. 이성주 회장님. 그때 승조를 만나러 온 사람은 마침 만나러 가던 길이었는데 이렇게 보내요. 한승조 회계사한테 빌려줬던 내 이름값을 받을까 하는데 원하시는 게 뭘까요? 내가 뭘 달랠 줄 알고 이렇게 자신만만한 거지. 상하그룹 이찬주 회장과 반목하고 있는 동생 성주의 방문. 상하그룹 채권을 모아달라고요? 상하그룹처럼 오너리스크가 있는 회사는 주주보다 채권자가 득세할 날이 올 테니까요. 오너리스크 부분이 있더라도 회사가 원리금만 잘 지급하면 채권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텐데요. 상황이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거고. 상황이 바뀌면 채권자 지위도 달라지겠죠. 제때 원리금 받을 때나 순한 양처럼 구는 거지. 먹이를 안 주면 사육사도 잡아먹는 게 맹수 아닙니까? 드디어 형제의 난을 준비하는 성주. 과연 상하그룹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제가 연하스한테 창피할 일 한 적 없고요. 그럼 나도 껴줘요. 내가 원래 업무에 오지랖은 없는 편인데 뉴스텝이 힘든 건 또 싫어서. 호의 복수에 함께 하겠다는 연하. 우리 이번엔 제대로 한번 할까요? 공조. 호와 연하의 콤비가 기대되는 넘버스 빌딩 수백 감시자들은 금토 오후 9시 50분에 MBC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와, 다음 주까지 어떻게 기다리지? 여기까지 김시선이었습니다.